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어제 갑작스럽게 이 기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사상 초유의 이 대국민 직접 소명. 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런 카드를 조국 후보자가 꺼내든 겁니다. 이제 조국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진영의 그런 정치적인 그 승부터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정치권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용들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박지훈 기자 만나보죠. 자, 박 기자. 네. 어제 3시 반부터 저도 열심히 시청을 했습니다. 현장에 계속 있었을 텐데 보니까 오늘 새벽에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장장 한 11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네, 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는 어제 오후 3시 30분에 시작해서 오늘 새벽 2시 16분쯤에 종료가 됐는데요. 대략 10시간 40여 분간 기자간담회가 진행된 것입니다. 조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자신과 가족에게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는 해명의 자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네. 기자들도 갑작스럽게 들은 거죠. 3시간 전에 통보를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네, 당시 국회 정론관에서 한 12시를 넘어서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서 청문회는 일단 무산됐다고 선언했고 그 이어 기자 간담회 형식의 예전부터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했던 국민청문회 방식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뒤에 기자들이 그러면 오늘 당장 열릴 수 있는 거냐라고 질문하자 하루 연기달라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그러자 홍 대변인이 이제 오늘 오후 3시 정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었죠.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기자들은 이제 너무 급작스러운 기자 간담회니 뭐 내일 정도로 연기하는 건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민주당에서 오늘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강하게 내보이면서 어제 오후 3시 반에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기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뭐 11시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됐고 처음에는 제가 시청을 하기로 보니까 안 했던 기자들 위주로 질의를 좀 받았던 것 같고 나중에는 또 했던 기자들 한 번 더 하는 그런 형식도 이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좀 충분히 좀 소명이 됐다고 보세요? 어제 기자간담회 경우에는 각 신문사, 언론사 한 사당 이제 한 명만 참석해서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민주당 출입 기자만 들어갔던 건 아니죠? 민주당 소속 출입 기자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건가요? 네. 전체적으로 열렸던 근데 대부분의 아니고? 언론사들이 이제 당 소속 출입을 대부분 모든 당에는 일단 등록을 해놓은 상태에서 주로 출입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당 소속 기자분들도 같이 참석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어제 조 후보자는 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각종 자신과 가족에게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일단 기자간담회에서는 조 후보자 딸의 논문과 그리고 장학금 입시 특혜 의혹 그리고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조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대부분 차분한 어조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상당수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과 관련이 없고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조 후보자는 가장 논란이 됐던 딸의 입시와 논문 의혹과 장학금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 문제는 없고 당시에는 몰랐다는 취지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조 후보자 일가가 사모펀드를 투자한 것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운영이나 펀드 구성 등에 대해 알 수가 없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어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 웅동학원을 둘러싼 허위소송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조 후보자는 이 침착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의혹들에 대해서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신상과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격한 감정을 숨기지 못한 장면도 연출됐는데요. 네. 그러한 장면을 보고 현장에 나가 있던 기자들은 약간 당황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좀 울먹거리시는 걸 저도 좀 봤는데 그 부분에서 또 야당은 또 공격을 하더라고 보니까 또 예전에 트위터에도 올렸던 2012년에 글을 또 빗대서 또 공격을 또 야당에서는 또 공세를 이어나가는 그 모습이었는데 박 기자도 이야기를 했지만 몰랐다, 뭐 관여를 안 했다라는 그 해명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박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도 이 조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를 보면서 대부분의 바람이 몰랐다, 자신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는 식의 해명 기자간담회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조국 후보자의 해명만 위주로 한 기자간담회 아니냐라는 이 비판도 나왔는데요. 후보자에 대한 원래 의혹을 파고들고 끝까지 이제 검증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이 조 후보자의 해명만을 듣는 자리에 가까웠다는 평가입니다. 사실 청문회를 진행하게 되면 후보자도 참석을 하게 되고 증인과 참고인도 참석을 하게 돼서 이게 서로 후보자와 증인과 참고인이 서로 질문과 답을 통해서 서로를 비교해가면서 이제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청문회 자리인데요. 이 청문회와 현재 어제 진행됐던 기자간담회를 비교했을 때 뚜렷하게 뭔가 좀 효과나 뭐 이런 해명 자리라는 면에서 의혹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럼 좀 들었습니다. 부족했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야당이라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또 청문회를 좀 이끌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가져보게 됩니다. 일단 인사청문회 대신에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야의 이제 증인채택과 관련된 인사청문회와 관련 증인채택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인데요. 야당인 한국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조 후보자의 가족이 증인으로 참석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주장했고, 민주당에서는 조 후보자의 가족 증인 채택은 결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양당 간의 의견이 맞부딪히면서 증인 채택 협상이 지연됐습니다. 이때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직접 전격적으로 그러면 조 후보자 가족 중에 아내와 딸, 모친은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보안을 내세웠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미 청문회 개최 시점이 2, 3일인 상황에서 만약에 증인 채택을 하고 증인이 강제성을 띠기 위한 증인을 청문회장으로 오게 만들 수 있는 강제성을 띠기 위해서는 5일 뒤에 이제 청문회가 개최돼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 뒤 개최라고 하면 7일 이후부터 청문회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민주당에서 봤을 때 그거 너무 지연된 일정이다. 정치적이다라고 본 거죠. 추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까지 끌고 가겠다. 그렇죠. 여론이 추석까지 일부러 한국당에서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의심을 민주당 쪽에서는 한 것이죠. 그래서 어제 기자간담회 같은 경우도 청문회 일정을 2, 3일에 개최했으면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기자간담회를 한 이유는 이제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에 후보자의 소명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자유한국당에서의 양보가 조금은 있었는데 이를 민주당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그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청문회 대신에 기자간담회가 열린 거고 그렇다면 지금 뭐 완전하게 청문회는 물 건너 간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지금 당장이라도 열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사실상 청문회가 다시 청문회를 열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오늘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어제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비판하면서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법사위 전체 회의를 10시에 다시 해서 인사청문 계획서를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자라고 주장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열렸던 법사위 회의는 일단 파행으로 끝이 나면서 청문회 실시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기자간담회를 어제 민주당에서 진행을 했고 이후에 여론을 좀 파악할 수 있는데요. 여론이 안 좋아질 경우에 청문회를 다시 열 수도 있다라는 이제 전망도 나오는데 현재 오늘 정의당에서도 그렇고 민주당 관계자들을 보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기자간담회 이후 조금씩 지금 상승하는 분위기를 타고 있다라고 의견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현재 여론도 그렇고 어제 기자간담회 이후 여론도 그렇고 그리고 현재 국회 내 상황도 봤을 때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론 말씀해 주셨는데 여론이 조금은 좀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좀 반반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그 전에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이 훨씬 더 높았던 상황이고 조금은 누그러진 측면이 있긴 한 것 같지만 여전히 해명의 자리였다라는 그 측면 이 조금. 반반으로 좀 나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박지원 기자가 볼 때는 여론이 조금 좀 돌아섰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어제 기자간담회 이후에 그러니까 조 후보자에 대한 찬성 여론이 확
그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다만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 후보자가 해명을 했고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11시간 동안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자신감 있는 모습과 차분한 어조의 그런 답변 내용을 보면서 여론이 한 번에 확 반등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상승하는 국면에서 조금은 더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의당에서도 네.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원래는 정의당에서 청문회 개최 후에 이제 조국 정의당의 데스노트라고 하죠. 네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적격성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 네. 것이냐 이게 문제가 데스노트에 됐는데 정말 조 후보자가 이름을 올리지 않을까라고 네. 또 많이 또 예상도 나오고는 했는데 이 정의당의 판단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단은 아직 확실하게 오늘 그 정의당 관계자 통화에 보면 판단은 확실하게 내리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 기류는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정의당에서는 청문회 이후에 조 후보자에 대한 적극성 판단을 하겠다고 한 만큼 그 이후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는데 일단은 청문회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론의 추이를 조금 더 보겠다. 그리고 뭐 청문회는 아니었지만 기자 간담회가 어느 정도의 해명은 됐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뭐 네. 한쪽에서 뭐 변명의 자리였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지만 일단 그 정의당 측면에서는 그런 데 점수를 조금 더 주고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반발이 상당하더라고요. 오늘도 네, 뭐 그렇습니다. 기사가 막 쏟아지고 있는 그 상황인데 오만했다, 국회를 무시하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한국당 쪽에서는 아무래도 국회에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인사청문회를 무시하고 민주당에서 주도적으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컸는데요. 어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조 후보자의 특검까지 거론하면서 이전부터도 계속 주장해왔지만 특검까지 거론하면서 기자간담회는 옳지 못한 행위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한국당의 경우에는 어제 조 후보자에 대한 기자간담회에 대해서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한국당 주도로 이제 개최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오후 2시에 조 후보자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렸던 장소에서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야당 내에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야당 그렇습니다. 내에서도 본다면 지금 뭐 전략 실패다라는 이야기도 내부적으로는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격적으로 네. 증인 채택을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한국당 내에서는 어차피 증인 채택을 어제 양보할 거였으면 미리 어느 정도 전략에 맞춰서 미리 양보했으면 어땠냐라는 금요일날 주장이 지적이 나오고 미리 양보가 됐다면 예정대로 2일, 그쵸. 3일날 열리게 되겠죠. 예, 네. 그렇게 됐다면 청문회를 통해서 조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한국당에서 오히려 더 주도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면이 있었는데 청문회를 하지 않고 기자간담회만 함으로써 이제 조 후보자의 해명만 더욱 부각되는 네.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제 한국당 내에서 비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한국당을 향해서 이제 제게 자기가 넘어갔다. 이제 조 후보자 청문회는 끝났다라는 식으로 한국당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 다시 청문회가 뭐 열리기에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네. 청와대에서는 이번 기자간담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청와대에서는 공식적으로 어제 조 후보자에 대한 기자간담회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오늘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MBC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조금 평가를 내렸습니다. 평가 내용은 이제 평가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고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이제 밝히면서도 이 최근에 있었던 논란에 대해 정리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강행이 될까요? 지금 뭐 어떻게 예측이 좀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청와대 내부에서 이제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르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청와대는 이르면 오늘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연휴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원하는 청와대가 이제 3일 또는 4일간의 이 재송부 기한을
맞춰서 이제 국회 요청을 받침인데요. 사실 이 재송부 기간은 이 청와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하루를 낼 수도 있고 3일을 낼 수도 있고 4일을 낼 수 있고 그런 듯이 이제 재송부 기간이 달라지는데 만약에 9일 임명을 추석 전 임명을 목표로 해서 9일에 임명한다고 하면 재송부 기한을 한 3일 또는 4일로 맞춰줄 것이고 네. 일각에선 6일 임명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임명을 하겠다라는 시나리오인데요. 만약 6일 임명을 하게 된다면 재송부 기한을 하루 정도 주고 이제 국회에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추석 전에 이제 임명장을 그렇다면 이제 수여를 하게 되겠네요. 문재인 대통령 측면에서도 사실 민심에 이반이 있더라도 네. 임명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되는 것 같고 그만큼 법무부 장관 임명 이거보다는 검찰 개혁이 사실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변수로 작용하진 않겠습니까? 일단 어제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내놨는데요. 조 후보자는 검찰은 검찰대로 그 조 후보자 자신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고 자신은 이제 조 장관 후보자로서 이번 기자간담회에 임했고 앞으로 임명을 하게 되면 검찰 수사는 관계없이 이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 자신의 사건에 대한 자신을 향한 수사에 대한 보고는 검찰의 보고도 자신은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검찰 수사와 자신의 임명은 별개다라는 식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야당이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청문회 이 보고서, 청문 보고서 재송부에 대해서 이제 반발이 클 것 같은데 그건 또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에서는 이 인사청문회도 진행을 못했는데 문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청와대 그 청문 보고서 재송부까지 요청을 하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이제 국회를 정말로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는 한국당에서 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재송부 기한을 조금 늦춰달라고 오늘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기어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고 한국당 역시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날 기자들은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 원내대표에게 물어봤지만 구체적인 그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제 조국 후보자 논란 때문에 여당의 지지율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내려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기자간담회를 계기로 이런 게 조금 반전은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사실 이 조 후보자 임명 이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제 부정 평가가 50%를 넘어가면서 상당히 이제 지지 면에서 있을 때 부정적 영향이 미쳤는데요. 현재 민주당 당 평가로만 보면 상당히 민주당은 조금씩 이제 상승 추세입니다. 그리고 조 후보자 개인에 대한 이제 찬반 이제 지지율도 아까 인권님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가 이제 조금씩 이번에 3%포인트 오르면서 조금씩 긍정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 때문에 이번 기자간담회 이후 여론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이제 여부도 중요한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여론 상승 기회가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마련됐다라는 이제 내부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이 때문에 이번 주 안에 이 기자간담회 이후 나오는 여론상의 변화에 따라서 정치권도 이 부분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권에서는 아무래도 조국 후보자를 지키는 게 이제는 뭐 숙고의 영역이 아니라 뭐 신념의 영역이 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치부 박주용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혁명보다 사실 더 어려운 게 개혁인데 개혁에는 그 도덕성과 신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로 어제 기자간담회 자리가 이 조국 후보자의 신뢰를 얼마만큼 끌어올려서 이게 또 이 개혁에 또 동력이 좀 될 수 있는지는 바로 여론이 좀 어느 정도 판가름을 할 것 같네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분석이었습니다.